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 지자체 선거 없애고 세금 낭비 줄이고 그런 세금 아껴서 국민에게 돌려주네. 화폐개혁 200조 지자체 폐지 150조 불법 탈세만 받아도 공약 실현 충분하네. 살기 좋은 우리나라 기호 8번 어경명. 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는 정인태입니다. 허경영의 국민배당금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적 가치를 지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허경영 대표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혁명당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년 이상 정책을 연구해 왔고 학문을 좋아해서 책을 한 50권 정도 집필한 그런 작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요. 허경영의 국민배당금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와, 이거 정말 세계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정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는 보면은 뭐 영국은 지금도 이제 왕이 있잖아요.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있는데 이 정치를 자연스럽게 국민이 주인인 세상, 민주주의의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말만 민주주의였어요. 말만 민주주의.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국민들은 착취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인데 왜 우리는 계속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우리는 맨날 세금으로 착취당하고 많은 기업들은 왜 자꾸 뭐 재산세라든지 보유세,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또 각종 세금을 계속 만들어내서 우리를 자꾸 착복하냐, 뭐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오죽하면은 뭐 정주영 회장은 출마를 했잖아요. 예, 출마를 해가지고 대통령 출마해서 정말 내가 정치하는 게 낫겠다. 또 뭐 어떤 모 기업 또 회장 또한 출마했다가 정말 뭐 고통을 겪고. 왜 그래요? 이 정치인들이 도둑질을 해가니 그러니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성실한 사람들이 막 혁명을 일으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많은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세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에 목이 죄게 되는 겁니다. 못해요. 거기다가 상속세나 각종 재산세 세금들 또 뭐 증여세 이런 문제로 기업들은 기업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탈한국화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나가 있어요. 왜 해외로 나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에서는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유턴하세요. 유턴. 한국으로 유턴하세요. 유턴할 생각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국민배당금법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그냥 해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의 한글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 세종대왕의 한글이 애민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나라의 관료들은 자기들의 어떤 부귀영화를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을 따라가면서 야, 한글이 암글이다. 그리고 한글이 오랑캐 글이다. 그러면서 이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강력하게 이 애민정신, 백성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나라의 근간이다 하면서 한글을 반포하지 않습니까? 공포해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가의 세금이나 모든 국토라든지 모든 영공이라든지 영해, 바다나 하늘 이게 다 국민 거거든요. 그런데 기득권들이 그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 됐잖아 이제 됐지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들이 여기서 헤쳐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요즘에 보세요. 전관비리, 전관예우라 그러는데 이거 속지 마십시오. 전관예우 아닙니다. 전관비리라 그래요. 전관비리. 그러니까 전관특혜, 전관비리. 굉장하죠. 전관, 현관, 유착, 비리입니다. 전관, 현관, 유착, 비리가 아주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제의 막 차관이 오늘의 뭐 총장이 되고
부총장이 되어서 그냥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정부의 지원금을 다 타갑니다. 네. 그리고 각 모든 단체들 한번 보세요. 모든 단체들을 보면은 뭐 법정단체화 시켜버려요. 법정단체화. 그리고 정부의 세금을 빨아가지고 그 협회장들하고 그 임원들이 그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법정단체가 필요합니까? 네? 왜 법정단체가 필요해요? 공정한 경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10개의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를 법정단체화 한다라면은 이게 독재인 거예요, 독재. 다른 게 독재가 아닙니다. 네? 이게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권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 게 좋은 겁니다. 네, 사람들의 모든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목소리가 다르죠. 홍채가 다 다르죠. 유전자가 다르듯이 다양한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들이 상생하고 경쟁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단체를 법정단체로 세워놓고 나머지는 다 이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단화. 저건 이단이다. 몰아내자.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은 계속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위에서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다 헤쳐먹는 겁니다. 네? 진짜 이 이익단체들 보세요. 이익단체들. 막 의사단체, 훌륭한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극한 이기주의자들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아주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변호사들도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아주 그 극한 이기주의자들이 변호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각종 이권들을 누리려고 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아주 그냥 각종 단체에 자기들 단체장 뭐 임원으로 들어가서 그쪽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빨아가지고 빨대를 꽂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자. 또 전관예우 방지법을 만들자.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국가가 국민이 주인인데 무늬만 국민이 주인 아니었느냐. 국민배당금법을 시행하는 순간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야, 이제 감시를 하는 겁니다. 감시를 하고 모든 세금이 이제 분기별로 분기별로 3, 6, 92 이렇게 해가지고 배당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야, 이번 달에는 삼성이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국민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삼성에 대해서. 이번 달은 현대가 이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박수를 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배당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이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다 감사가 되고 주주가 되는 거예요. 야, 여기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지금 공무원들의 수가 방만합니다. 이거 AI로 대체합시다. AI가 서류 발급하고 이런 거 이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AI로 대체합시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저거 굳이 저렇게 예를 들어서 판사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AI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를 일정 부분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하는 게 비리가 자꾸 있으니까 국민들이 믿음이 안 가지 않습니까? 검사의 수를 줄이고 AI가 기소할 수 있게끔 기소 AI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변호사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국가가 AI 변호사들이 충분히 변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돈을 아껴서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고 국민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모든 학생들을 수능에 입시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그냥 입시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교육 공무원이었잖아요. 이건 교육이 아닌 거예요. 입시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냥 자기의 재능과 꿈을 펼치지 못하고 계속 억눌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그냥 청소년들의 그냥 그 유전자가 변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을 하고 각종 문제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배당금법이 시행되게 되면은 정말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도둑놈들은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런 세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정책과 더불어서 이 허경영의 국민배당금법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학자들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도 대학에서 계속 강의를 해온 사람이지만 이런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참 놀랍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허경영 대표를 처음에는 그냥 코미디언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의 정책을 보면서 야, 정말 IQ가 43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놀랍구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IQ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IQ를 측정한다는 건 저는 이제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IQ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IQ, EQ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성지수, 지능지수, 뭐 감성지수, 사회성지수, 다중지능 이론이 나오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 정책 IQ는 이 허경영 대표의 정책 IQ는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을 만들어낸 정치인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정책 수준들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봐도 굉장히 낮은 정책들만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허경영 대표의 국민배당금법은 정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를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어요.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정책을 한번 이 정책을 연구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 공무원이었고, 예, 계속 강의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예,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보고 나서 정말 인류 역사상 이런 정책이 나온 적이 있는가? 예?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즘에 이재명 지사의 그 기본소득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은 왜 기본소득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활동반자법, 네, 왜 생활동반자법이 필요한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다음에 국민배당금법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미친놈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진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